등산은 사계절 모두 매력이 있지만 여름철 산행의 묘미는 여유로운 등산과 더위를 이겨낸 뒤에 만끽하는 상쾌한 바람이 아닐까 합니다. 여름 산행은 등산 피크인 봄, 가을 등산과 달리 인파에 시달리지 않고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등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떼약볕 내리쬐는 장쾌한 능선을 걸으며 더위를 이겨내고 울창한 나무 그늘이나 시원한 계곡에서 산내음이 풍기는 상쾌한 바람을 쐬면서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등산은 뜨거운 열기로 인한 탈수와 일사병, 자외선과 해충의 위협, 소나기와 폭우 등 위험 요소가 많아서 이에 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름 등산을 안전하게 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등산이 다른 계절과 다른 점은 무더위와 강한 자외선, 집중호우와 해충의 위협 등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칫 생명에도 위협을 주는 위험한 것들이므로 여름 등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등산 전에 준비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여름 산행은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을 필요도 없고 미끄러운 눈길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추운 날씨 대신 내려쬐는 떼약볕이 있고 미끄러운 눈길 대신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폭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맑고 기온이 높은 날에는 긴 능선 코스는 피하고 비나 소나기가 예상되는 날에는 계곡이나 절벽 아래는 피하고 안전한 능선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갑자기 큰 비가 내리는 소나기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고 등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자외선 지수와 기온, 습도 등을 확인해서 보호 장비와 물의 양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봄부터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체력이 올라와서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 등산은 높은 온도와 습도, 물 등 무거운 짐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아 생각보다 체력이 붙이는 경험을 쉽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천천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여름산과 녹음을 즐기면서 안전 산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더위와 강한 햇볕 아래에서 운동을 하면 현기증과 열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증상이 계속되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등산을 중지하고 시원한 곳에서 몸에 열을 내려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한낮에는 등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위가 극심한 기간에는 한낮에 산행을 피하고 이른 아침 일출 산행이나 일몰 산행을 계획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 여름철 등산 시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체중의 2% 정도의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순환에 무리가 오고 체온 관리와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물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산행 시간을 고려해서 충분한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 동안 3리터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지만 산행 중에는 3-4시간 산행 기준으로 평소보다 1에서 1.5리터 정도의 수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더운 여름에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등산하는 날의 기온과 산행 시간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흘릴 때는 수분과 함께 염분과 미네랄도 배출되기 때문에 물에 약간의 소금과 비타민 당분 등을 섞어서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나 식염포도 당정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물을 미리 얼려서 보냉팩 등에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인해 음식이 쉽게 상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등산 중 섭취할 음식은 부패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상할 염려가 없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보냉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체온 관리를 위한 얼음물을 음식과 함께 보냉팩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산에 가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등산 중에는 나뭇가지나 가시에 긁히거나
바위 등에 부딪혀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 노출 부위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긴팔이나 반팔에 팔토시를 하고 바지도 땀 흡수가 잘 되고 활동하기에 편안한 기능성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등산 복장의 기본은 얼마나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느냐입니다. 청바지나 면바지, 면티 등은 이러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고 기능성 의류나 스포츠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등산이나 운동을 해보신 분은 얼굴에 흐르는 땀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땀이 눈으로 들어가면 따갑고 시야를 방해해서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땀 처리를 위한 헤어밴드나 손수건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피부 세포가 손상되며 기미, 검떠서 심하면 피부암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니 여름 산행 시 자외선 차단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긴팔, 긴바지 등을 입거나 반팔에 팔토시 착용 등을 통해 노출 부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얼굴의 경우 챙이 넓은 모자를 쓰면 직접적인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출이 되는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 성능이 뛰어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라도 산은 기후 변화가 심하고 높이와 지대에 따라 기온차가 큽니다. 따라서 장시간 휴식이나 강풍 등으로 체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방풍 자켓과 더불어 여벌의 옷과 양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벌의 옷은 산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등산 후에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어서 상쾌함을 유지하고 땀 냄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날 확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방수성을 고려한 장비 선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배낭은 방수 기능이 있는 배낭을 선택하거나 적어도 레인 커버가 있는 배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원길 대장님이 추천하듯이 배낭 내의 물건들도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등산화의 경우에는 가볍고 방수 및 통기성이 좋은 등산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수자켓과 방수바지, 우이나 우산 등을 본인의 등산 스타일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중 주의사항.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근육 부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강도 높은 운동인 등산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과 웜업을 해주면 부상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초반 30분 정도는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예열시키고 몸이 운동에 적응할 시간을 줌으로써 장시간 산행을 힘들지 않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름 등산 중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대장에서 80% 정도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게 되면 이미 섭취 시기가 늦게 됩니다. 따라서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먹어야 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시작 전에 미리 한 잔 정도 마셔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며 수시로 자주 마시기 위해서는 배낭 사이드 포켓 등 꺼내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 무리한 등산을 하다 보면 보통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라고 부르는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 때문에 생기는 몸의 이상 반응은 열경련, 열실신, 열피로,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일사병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명칭은 아니지만 이러한 증상들에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보통 강한 햇빛에 노출되고 땀을 흘리는 만큼 적절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어지럼증, 두통,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사병은 서늘한 곳에서 휴식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 회복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열사병으로 번져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사병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 변화가 생기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몸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사병과 열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낮 땡볕 더위는 피하거나 수시로 휴식을 취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산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수분 공급을 위해 물을 마셔주고 염분과 전해질 공급을 위해 스포츠, 음료나 식염포도 당정을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름철은 모기 같은 해충이나 벌, 뱀과 같은 독충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해충의 위협이 큰 인적이 드문 곳이나 등산로가 아닌 곳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해충을 유인할 수 있는 밝고 화려한 색상의 옷, 짙은 화장이나 향수는 삼가시고 가급적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고 해충 기피제를 뿌려서 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진드기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으니 맨바닥에 바로 앉거나 눕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산행의 가장 큰 복병은 갑작스런 기상변화입니다. 그 중에서 소나기나 폭우는 조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등산로가 매우 미끄러워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곡을 피하고 산비탈이나 능선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산하거나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계곡을 건너야 할 경우에는 계곡 상류로 올라가 물이 적은 곳을 건너는 것이 좋으며 물살을 가로질러 건너지 말고 물살의 흐름에 따라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을 건널 때는 반드시 등산화를 신고 스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사진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에는 낙석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비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뢰가 떨어질 때는 계곡이나 말한장처럼 능선상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름 속에 있다면 밑에서도 번개가 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하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산 시에는 산정상과 산등성이 큰 바위나 나무를 피하고 쇠붙이는 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산 후 스트레칭. 등산 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근육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 장거리 산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여름에는 귀찮더라도 꼭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등산은 땀도 많이 흘리고 미생물 번식도 빨라서 등산이 끝나면 옷이 땀에 젖고 냄새도 많이 나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불쾌감이 높아지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등산 후에는 몸을 충분히 식힌 후 땀을 닦아내고 미리 준비한 여벌의 옷으로 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모두 봄철 산행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